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종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음악이 나오면 그분이 오셨구나. 네. 오늘도 여의도 돈버맨님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돈 버는 정보를 매주 가지고 오시는 오늘은 무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국세청이 최근에 발표한 거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 거예요? 네, 이게 5년치의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 희망자라든지 이런 통계를 알고 있으면 내가 내 미래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실제 100개 업종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개 업종이 뭘까 궁금한데 그 100개 업종의 5년 동안의 어떤 변화, 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일단 어떤 건가요?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이 생활 업종 중에서 많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느 업종일까라고 봤더니 네. 통신 판매업.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 쇼핑몰. 네,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일단 5년치입니다. 18년부터 22년. 2018년부터 네. 2022년까지의 자료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통신 판매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었다는 건 22년 말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의 사업자 수를 추이를 본 거죠. 그래서 통신 판매업이 가장 빨리 증가했고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많이 종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2위가 한식 전문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식. 음식 하시는 분들이 2위였고 근데 저는 사실 통계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왜요? 부동산 중개업이 부동의 3위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부동의 3위라는 거는 5년 동안 5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3등.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미용실, 커피, 음료보다 더 많아요. 사실 중개업하신 분들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되게 의외였던 통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고. 부동산이 곳곳에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언뜻 떠올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들어가는 길목이 한 두세 개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좀 순위가 이렇게 돼 있고 사실 통신 판매업은 21년도 말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한 2위였다가 이게 이제 1위로 올라선 거죠. 그래서 쇼핑몰 하신 분들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하는 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커피 전문점도 많으세요. 이게 5년 동안 봤더니 증가율을 봤어요. 18년도 말과 2022년도 말 기준을 봤더니 커피 전문점이 80% 늘었습니다. 업종. 그 숫자가 그래서 5년 사이에요? 네, 5년 사이에. 그래서 실제 커피 전문점도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는 좀 볼 수가 있겠죠. 커피 전문점도 느껴져요. 네. 많이 좀 곳곳에 생긴 맞습니다. 게 보이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최근 5년 동안 창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 쇼핑몰이었다. 네, 온라인 쇼핑몰.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비례해요. 그거. 비례하다는 게 뭐예요? 실제 존속 연수를 좀 봤는데 예. 하위 5개가요. 통신 판매업, 커피 전문점, 펜션, 뭐 실내 스크린 골프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신 판매업이 2년 7개월을 존속하십니다. 가장 짧아요.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예. 창업도 많이 하시고. 근데 존속 연수가 짧습니다. 2년 7개월만 버틴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통신 판매업, 인터넷, 네. 개인 쇼핑몰 이런 것들이요. 네. 그다음에 커피 음료 전문점이 3년 1개월 정도 버티세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하나 딱 들어가면 다 커피숍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존속 연수가 평균 3년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규로 창업하신 분도 많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종사자도 많고, 근데 새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전속 연수가 짧다는 얘기는 이 골목에 가면은 창업했다가 또 폐업했다가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또 창업하고 또 폐업하고 이런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쭉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커피 전문점 간판이 바뀐 것 같아. 맞아요. 이름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똑같이 커피는 커피인데 왜냐면 그 안에 집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맞습니다. 물려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집이 들어온 이런 네. 경우도 저도 머릿속에 좀 생각이 나고 지금 아까 이제 통신 판매업 개인 인터넷 쇼핑몰이 존속 연수가 가장 짧다 그랬어요. 네. 2년 몇 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년 7개월이죠. 그러면 이
100대 생활 업종을 조사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100개의 생활 업종의 평균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에서 긴 걸로 따져본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긴 게 담배 가게였거든요. 이게 17년 정도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오래 하시네요. 그럼 오래 하시죠. 그다음에 이발소가 한 16년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계 귀금속에 15년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100대 업종 중에서 이게 전속 연수가 짧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발소, 시계, 철물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길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편차가 크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8년 한 9개월 정도? 8년 9개월 정도 평균이에요. 전체적인 업종 100대 업종의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자영업자를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내가 뭔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 업종을 가면 보통 요 정도는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100대 생활 업종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그러니까 평균치입니다. 네. 8년 9개월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업종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군요. 아까 담배 가게 17년 넘게 하는데 네. 통신 판매업, 인터넷, 개인 쇼핑몰은 지금 2년 7개월 정도 하고 네, 짧죠. 커피 뭐 전문점, 커피 3년. 음료점도 한 3년 정도고 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영업자가 많이 이제 증가도 하고 또 업종에 네. 따라서는 금방금방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제 이런다는 건데 네. 그걸 한번 지역별로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역별 맞습니다. 조사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5년 동안 시도별 증가를 봤는데 가장 많이 늘었던 곳이 세종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세종시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순위가 이제 인천 순이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미시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시군 구별로 이제는 쪼개본다 그러면 경기 하남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김포, 경기 화성, 인천 연수 순이었는데 특징이 있죠. 세종, 경기, 인천, 뭐 경기 하남, 경기 김포, 화성 딱 보면 공통점이 신도시라는 거. 네, 그러니까 신도시의 그렇군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제는 창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신도시 가보면 다 새로운 상가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업종에서 창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다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통계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신도시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거기서 창업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5년 동안 자영업자 증가가 많이 된 지역들 역시 신도시 순으로. 네.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공통점이 느껴지는 거죠. 평론가님, 우리 네. 돈범애님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신도시인가요, 아닌가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사세요? 네네. 일은 여의도에 사시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해서 예. 거주 지역은 네. 신도시. 네. 그럼 만약에 신도시에 지금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 평론가님도 내가 사는 도시에 뭔가 창업을 한다면 네네.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너무 경쟁이 많은데. 이게 포화 상태가 많아서 사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다주택자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다주택자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저는 지금 너무 포화 상태라서 조금 걱정스럽다 자영업자분들의 이제 업종 현황이.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도 느끼거든요, 지금. 그러시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창업은 지금 엄두를 못 낼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계속 이렇게 쭉 정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돈보맨으로 남으시겠다는 네네, 맞습니다. 다짐으로 네네. 듣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지역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세대별로도 궁금해요. 나이대별로. 네, 실제 저도 사실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좀 나눠봤더니 확실히 이제는 그 온라인 쇼핑몰 네. 이쪽이 좀 많았고요. 피부관리업, 커피 음료 이런 쪽이 이제 업종에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분포돼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아까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면 젊으신 분들 이해가 가요. 커피 전문점하고 그다음에 피부관리업을 많이 창업하시고. 근데 네. 40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습학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습학원. 네, 교습학원에 여기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놀라는 지점은 왜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40대가 교습학원을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고 알았고요. 더 놀라운 게 50대와 60대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업종이 뭔지 아세요?
뭐죠? 부동산 중개업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장년층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또 자영업 분야는 장년층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없다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업계도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50대, 60대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저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대별로 그 관심도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도와 접근성이라고 해야 맞아요. 될까요? 그러니까 20, 30대 인터넷 많이 하고 네. 커피들 많이 좋아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네. 40대는 교습학원을 한다고 했는데 40대는 아무래도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을 나이이니까 네네. 또 그쪽의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고 알기도 네.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고 또 5, 60대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많이 아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실 나이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분석이 대표님께서 정말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나머지는? 이 뒤부터는? 네. 아니 이제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였고요. 또 눈에 띄는 업종 동향 같은 것도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는 또 놀랬던 게 자연스레 통계 보면서 계속 놀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병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신경정신과로 나왔거든요. 또 이제 병의원 업종에서 특히 병의원 쪽을 집중해서 보니 네. 그 중에서 많이 생긴 것이 신경정신과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석해 본다 그러면 그런 거겠죠. 이 코로나 블루라고 보통 얘기하죠. 코로나 우울증들이 좀 심각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신경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신경정신과가 많이 사실 이제 창업을 했다. 한마디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8년도 말과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도 말과 2022년 말을 비교해 봤더니 29%나 늘었어요. 5년 사이에요? 새로 생긴 곳이 신경정신과 의원이. 그러면 실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겠고요. 실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위험률을 이제 실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조사였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전후로 해갖고요. 이 우울증이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분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혹시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않는지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코로나 3,100만 명이 통계 지표입니다. 공식적인.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 돌아다니면은 반 이상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통계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변한 게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확진자. 네. 살이 찐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도 나와요. 이게 그 질병청에서 조사가 됐는데 국민건강 영양 조사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 전후와 비교했을 때 40대 남성, 그다음에 30대 여성이 비만이 증가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빼지는 못하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살이 많이 찐 거죠. 그래서 이런 확진자 때문에 또 관련 또 의원들이 또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비뇨기과 의원도 2위로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성형외과 의원도 한 13%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코로나19가 확실히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 그 변화가 고스란히 업종 변화에도 나타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신경정신과가 병의원 중에서는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이제 뭐 피부나 비뇨기과 이쪽도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기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애완용품 전문점이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그 애완동물과 같이 지낸 시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 관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관련해서 애완용품 전문점도요. 2018년도 말과 비교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6%나 증가가 됐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애완용품과 관련된 아마 사업이 앞으로는 더더 클 수 있다라는 거 통계에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동물병원도 12% 증가됐습니다. 동물병원도. 네, 동물병원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반려동물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 점점 더 커질 시장이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도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못 다녔잖아요. 네네. 여행도 많이 못 하고 네. 뭐 그런 숙박업소나 이런 변화도 혹시 있었나요? 예, 숙박업소 변화도 있어요.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그건 왜 늘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는 보통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이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여관 모텔은 감소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약간 이게 여행과 아니면은 뭐 여관 모텔은 사실 여행이라기보다는 일단 유흥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유흥업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요번에 통계가 나왔던 게 주점 있죠. 네네. 호프집이 가장 많이 감소됐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됐어요. 감소됐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유흥이라든지 술을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그다음에 5년 동안의 감소율이 1, 2위가 사실 이렇게 호프점. 이런 유흥과 관련된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같이 이제 모텔이라든지 여관 수가 또 같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에서도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증가를 했는데 네네. 여관, 모텔은 감소를 했고 네. 또 주점 같은 거가 많이 줄어들었고. 줄었죠.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제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아까 이제 피부과 병원에서는 좀 늘었다고 했는데 뭐 운동 시설, 뭐 스포츠 시설 이런 것도 좀 증가를 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피부 관리업도 한 70%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헬스클럽도 66%, 스포츠 시설 운영업도 56% 됐는데 사실 이거 보시려고 그러면 최근 5년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뭐 줄었다라기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2023년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 이게 통계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래서 통계 오류도 있다는 거, 꼭 이제 기관별 오류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셔서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려고 그러면 일단 통계청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나온 사업자를 실제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실제 있는 분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죠, 사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요 차트가 나와 있으니까 보셔서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